안녕하십니까. 주마늘의 주제 특강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과외강사 주하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루게 될 기법은 최대 최소 문제에서 계산할 수 있는 헤드를 배제하여 후보 집합을 축소하는 원리입니다. 먼저 예제를 같이 보면서 이 원리를 통해 문제를 풀고 논술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입시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면서 이번 주제는 주제 자체만 보면 되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크게 놀라울 게 없는 당연한 원리로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원리가 다양한 최대 최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체득을 하고 있으면은 최대 최소 문제가 주어졌을 때 관찰을 통해서 직관을 형성하고자 할 때나 또는 특히 논술 시험에서 최대 최소를 엄밀하게 논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예제부터 보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유명한 개구리 문제입니다. 이걸 같이 풀면서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다니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는 처음에 에너지 100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이제부터 C하고 J라고 불리는 두 가지의 행동을 각각 100번씩을 해서요. 총 200번의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순서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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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J, J 이렇게 하든지 뭐 J, C, J, C 이렇게 하든지 뭐 상관없지만은 두 행동을 정확히 100번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각각의 행동을 설명을 하자면요. C는 충전입니다. 이제 이 행동을 하면 에너지가 1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J는 점프입니다. 점프를 하게 되면은 개구리는 오른쪽으로 자기 에너지만큼의 거리를 뛰게 되고요. 그러면 뛰고 나면 힘들기 때문에 에너지가 1만큼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문제는 개구리가 오른쪽으로 뛰는 총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행동 순서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5초 동안 쉴 테니까요. 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답은 C를 100번을 하고요. C를 100번을 하고 J를 100번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적당한 관찰을 하신 분들께서는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관찰로 얻을 수 있는 직관을 조금 먼저 정성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면요. 이제 점프를 먼저 하다가 충전을 나중에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 충전한 에너지가 앞선 점프의 점프 거리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 종류별로 행동 횟수가 다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점프 100번을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에너지가 모인 상태에서 멀리 점프를 하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엄밀하게 증명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진짜로 답이 C 100번을 먼저 하고 J 100번 나중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엄밀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것이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거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영상의 주제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최대 최소 문제에서 좀 빠르게 쓰겠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 헤드를 계산할 수 있는 헤드를 배제하여 후보 집합을 축소하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네. 이 문제에서 가능한 해를 모두 모은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는 C하고 J 100개를 모두 나열한 집합이 될 거고요. 표현해보자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막 있겠죠. 네, 이렇게 가능한 해를 모두 모은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 크기는 이제 조합을 사용해서 200 콤비네이션 100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막 관찰을 막 해나가면서요. 어떤 헤드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헤드이 뭔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최적이 아닌 아무 해가 하나 주어졌을 때요. 아무 해를 하나 잡았을 때 그거를 개선을 해서 더 좋은 해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네, 더 좋은 해로 개선했다는 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뛰는 총 거리가 더 늘어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없는 해도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해 조건을 이제 찾아주게 되면요.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해들은 이런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개선을 할 수가 없게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의 개선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면은 그 개선 방법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보고 나면은 이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해들은 최적해 집합에서 이제 최적해 후보에서 이제 배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집합을 줄여가지고 최적해 후보의 집합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줄이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그냥 각각의 남은 해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총거리 오른쪽으로 뛰는 총거리를 최대화하는 행동 집합이 뭔지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전략으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자, 아까 관찰에서 무슨 직관을 얻었다고 했냐면요. 점프를 먼저 하다가 나중에 충전을 하게 되면은 충전된 에너지를 점프해서 쓸 수 없었으니 손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해를 개선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해 개선 방법이고요. 좀 빠르게 쓰겠습니다. 1번 해에서 J 다음에 바로 C가 나오는 위치를 찾는다. 2번 해의 나머지 부분을 가만히 두고 그 둘을 서로 바꿔서 J하고 C를 서로 바꿔서 이제 다른 해를 만든다.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S1이라는 해를 S1 프라임이라는 해로 계산했다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해를 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JC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얘는 이제 JC를 CJ로 바꿨다. 이렇게 만든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해를 서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까지의 에너지 상황하고 총 점프 거리는 서로 동일한 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에너지를 E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S1에서 이 점프 행동에 의한 점프 거리는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1 프라임에서는 여기 충전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2 플러스 1만큼 점프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 동안에 에너지는 한 번씩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행동들을 하고 나가지고 에너지는 다시 2로 동일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현재 에너지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후 행동들은 두 해에서 이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점프 거리들은 전부 다 같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총 점프 거리를 비교를 하면은 S1 쪽이 S1 프라임 쪽보다 1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해 개선 방법이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점프 거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된다고 했냐면요. 이 개선 방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해의 조건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해 개선 방법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J 다음에 바로 C가 나오는 위치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게 불가능해야만 한다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를 보면은 JC라는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모양밖에 없다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증명이 끝나는 거죠. 계산을 하면은 이제 최대값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보통 이렇게 해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을 때는요. 해를 아주 조금만 건드려 보는 방식을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를 조금만 바꾸게 되면은 기존의 해랑 계산하는 해의 값의 대소를 잘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로컬 임프루브먼트 또는 국소 개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영상에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렇게 개구리 문제처럼 문제의 해가 이산적인 원소들의 이제 집합이나 순서로 표현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해 안에 있는 두 원소의 위치를 서로 바꿔서 해의 개선을 꾀하는 방법을 익스체인지 아규먼트, 교환 논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요. 이제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요. 이제 개선된 해가 원래 해보다 스트릭트리하게 엄격하게 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된 해의 값이 원래 해의 값보다 같거나 크다 또는 같거나 더 최적이다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논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원래는 이제 이 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이러이러한 개선을 통해 가지고 더 최적인 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적인 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제 최적해가 있으면은 이제 이러이러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다른 최적해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에 충족하는 해들 중에서 최적을 찾아도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최적해 후보 집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익숙한 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닫힌 구간 A, B에서 다함수 fx의 최대 또는 최소를 찾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미분계수가 0인 지점하고 미분계수가 0인 지점하고 구간의 양끝점에서 함수값을 다 구한 다음에 가장 큰 거나 가장 작은 거를 찾아주면은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나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오늘의 주제가 되는 해집합을 축소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방법에서는 어떠한 지점들을 최적해 후보에서 배제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구간의 양끝점이 아니면서 미분계수가 0이 아닌 지점들 이런 거를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어떤 계산법을 도입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또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말한 국소 계산이죠. 이제 이러한 x 값이 있으면은 그 주위로 이제 작은 구간을 잡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fx보다 작은 함수값이랑 큰 함수값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f 프라임 x가 양수면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작은 게 있고 여기 큰 게 있는 거고요. f 프라임 x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니까 구간을 또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작은 게 있고 여기 큰 게 있으니까 이제 x와 가까운 쪽에서 이제 함수값을 더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프상으로 당연하다고 넘기지 말고 이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기하적으로 정보를 뽑아내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개형은 항상 실제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그림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논술 시험에서 그림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싶다면요.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시간을 아낄지 아니면은 논리로서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 서술을 통해서 엄밀성을 챙겨야 할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왜 x 주위로 작은 구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면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극한으로 보면은 됩니다. 이제 f 프라임 x가 양수 a인 경우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죠. 그러면은 이 f 프라임 x는 정의에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x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h를 작게 해가지고 이 x 주위로 이렇게 작은 구간을 잡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 구간 안에서 여기 있는 값이 a랑 충분히 가깝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양수가 되도록 유도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점을 아무렇게나 잡으면은 이제 h가 양수기 때문에 이제 얘가 양수가 돼야 되는데 h가 양수기 때문에 fx 플러스 h는 fx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점을 아무렇게나 잡으면은 h가 마찬가지로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fx 플러스 h는 fx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x 값은 국소계선의 원리에 의해서 최대나 최소를 달성할 수 없는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후보만 남기게 되면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들이랑 구간의 양끝점만 남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간의 양끝에서는 그래프가 한쪽에만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쪽에만 있는 거니까 이제 이쪽으로 해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계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약간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사용을 해서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아주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 방법인지 느끼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산술기하는 이제 이렇게 서술되는 절대부등식이죠. 양의 실수 n개가 있을 때 그 산술 평균은 항상 기하 평균보다 커나 같고 등호 성립 조건은 수들이 전부 같을 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최대 최소 문제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이 고정이 된 상황에서요. 즉 n개의 수의 합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우변에 있는 n개의 수의 곱을 최대화하는 문제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처럼 아무 해나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걸 개선을 하는 방법을 만들면 되겠죠. 이런 방법을 쓸 겁니다. 해 계산 방법이고요. 네, 1번 좀 빠르게 쓰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원소 AI와 AJ를 찾는다. 2번 두 원소를 각
원소의 산술 평균 2분의 AI 더하기 AJ로 대체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원소의 합은 유지가 될 거고요. 네, 이제 S1이라는 해를 S1 프라임이라고 계산했다고 생각을 하면요. 모든 원소의 합은 유지가 될 겁니다. AI 더하기 AJ가 2분의 AI 더하기 AJ 두 개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곱의 변화를 보면요. 곱의 변화량은 이제 2분의 AI 더하기 AJ의 제곱에서 AI, AJ를 빼면 되는데요. 얘는 이제 정리를 하면은 2분의 AI 마이너스 AJ의 제곱이 되고 이거는 양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갖는 해는 이 방법에 따라서 이제 곱이 늘어났기 때문에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최적해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모든 원소의 같을 때가 유일한 최대값 후보가 되기 때문에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여기서 지적을 할 게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바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를 개선을 시키면서요. 최적이 아닌 후보들을 제외를 하는 게 정말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최대 최소 문제들은 지금까지 본 문제들과 같이 이제 해집합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크거나 아니면 무한집합이 될 경우일 거기 때문에요. 이제 모든 해의 가능성을 따져가지고 엄밀하게 최적해를 논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최적해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잘 잡아서 그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해들을 한꺼번에 제외를 해주는 과정이 어쩌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최대 최소 문제에서 되게 당연하게 적용이 되는 핵심 원리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수능에 나오는 최대 최소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형태가 되게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문제와 같이 이제 어떤 변수가 이제 뭐 어떤 구간을 움직이는데 이제 그 변수에 대한 함수를 최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미분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기하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최대화하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넓이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동점이 여기 있으면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좀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형태들이 등장을 한다는 건데 이제 논술을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학적 논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걸 연습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이러한 기법을 조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분들께서 이 기법을 통해서 입시 수학을 푸신다고 할 때요. 이 기법에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개가 있습니다. 논술 시험에서 이거를 간과를 하시고 그냥 그대로 서술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완벽한 점수를 받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이제 원래 서술을 읽어보면요. 최대 최소 문제에서 개선할 수 있는 해들을 배제를 하여 후보 집합을 축소하려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후보 집합을 축소를 한다는 거는 최적해가 달성될 수 없는 곳들을 찾아서 빼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최적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때는 이제 남은 지점들 중 한 곳에서 이제 최적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적해 후보 중에 하나에서 최적해가 있죠. 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만약에 이게 아닐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적화의 존재성을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제 수능과 같은 단답형 문제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문제를 냈으면 이제 최대값이 존재를 하니까 최대값을 구하라고 문제를 냈겠죠. 근데 논술에서는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떤 값의 최대값에 대해서 논하여라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제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도 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했던 대로 최대값 후보들만 어떻게 잘 남겨가지고 그중에 최대값을 구해냈다고 하면은 그러면 최대값이 있다는 거 어떻게 보장할 건데 하고 감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였던 개구리 문제를 보면요. 이제 이러한 문제를 쉽게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해집합의 크기가 뭐 200 콤비네이션 100이라고 했는데 이게 엄청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한 집합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유한계의 최적계 후보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한계의 해 값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한계 수준에서는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사하게 해집합이 유한집합인 이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적계의 존재성을 따로 논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한집합에서는 괜찮다. 이 두 번째 예시가 있었죠. 얘는 이제 구간에서 다항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해집합이 무한집합입니다. 여기서 해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들의 집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정의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라는 건 하나의 x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문제를 회피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최대 최소값 정리, 익스트림 밸류 테오럼을 쓰면 되죠. 이제 얘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정례의 서술을 봤을 때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이제 최대 최소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딱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적화의 존재성이 잘 보장이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 이제 두 번째 예제 같은 문제들이 이제 버젓이 출제가 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세 번째 예제인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에서도 이제 똑같이 최대 최소값 정리를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번에는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형태의 확장된 이제 정리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대충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함수의 정의역은 이제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 그러니까 n개수의 합이 이제 C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방정식의 그래프 위에서요. 이제 각각의 AI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영역이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이제 거기서 정의된 곱셈함수 이제 F A1, A2 점점점 AN은 다 곱한 거다라고 하는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AI가 0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요. 경계를 포함을 해주게 되면은 정의역은 이제 이 닫힌 구간처럼 닫힌 영역이 되는 거고요. 이제 최대 최소값 정리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은 실수 n개의 직교 좌표로 표현이 되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유한한 닫힌 영역을 정의역으로 하는 연속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최대값이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AI 중에 0이 있는 경우를 약간 추가를 시켰는데 그때는 함수값이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최대값을 갖는 구간은 아닐 거고요. 갖는 지점들은 아닐 거고 결국 이제 AI들이 전부 양수인 지점들 중에서 이제 나머지 모든 점들을 다 제외를 했고 그냥 모든 AI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최대값이 이끌어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러한 형태의 최대값, 최소값 정리를 실전에서 쓰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제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납치가 아니라 선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의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공산이 크고요. 무엇보다 이제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런 논증법까지 공부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법을 사용을 하지 않고 어떤 직접적인 계산이나 아니면 다른 부등식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얻을 수 있는 정의가 반드시 존재를 할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거를 찾아가지고 논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기법이 쓸데가 없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결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 최적화의 위치를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자신이 써나갈 논증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러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직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직관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최적화를 달성할 수 없는 후보지를 빠르게 제외시키는 것은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해보자면은 유한집합의 경우에는 최적화가 존재성이 보장이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두 번째 예제의 경우에는 이제 최대 최소값 정리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최적화의 존재성이 반드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입시 수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대학 미적분 아케큘러스에서도 최대 최소를 얘기를 하는 파트들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기법들이 전부 다 이 원리에서 파생되는 것임을 간략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요. 이제 모든 방향 미분 계수가 0인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크리티컬 포인트 또는 임계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영역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에는 영역의 경계랑 임계점들만 조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고요. 또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들이 있을 때 그중에서 실제로 극대나 극소가 달성이 되는 지점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헤시안이라는 행렬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다음에 얘를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네, 이제 이런 걸 보고 포지티브 아니면 네거티브 데피니시인지 아니면 세마이 데피니시인지 이런 거를 보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컨드 데리베티브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변 함수에 대해서 이제 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전략들이 되는 건데요. 각각을 이해하는 것이나 계산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해도 그 원리 자체는 일변수 함수에서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영역의 경계에 놓이지 않는 내부점 중에서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아닌 지점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방향 미분 계수는 0이 아니겠죠? 이렇게 F가 뜨겠죠. 그러면은 아까 같이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함수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x값을 조금 이제 근방에서 변화시키도록 하면은 이제 함수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아닌 내부점은 이제 최적화 후보에서 제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이제 해시안을 통해서 극소값인지를 구한다고 한다면요. 이제 x 지점에서의 해시안 행렬이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이 아니라면은 이제 음수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방향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함수가 이 방향에서는 위로 볼록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그쪽 방향으로 이제 x 값을 조금 변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더 최저인 지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게 되니까 그 x에서는 극소값이 달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파지티브 데피닛이 된다고 하면요. 모든 방향에서 함수가 이제 스트릭트리하게 아래로 볼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소값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닛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방향에서는 이제 함수가 2차보다 큰 속도로 이제 수렴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위로 구부러져 있을 수도 있고 아래로 구부러져 있을 수도 있는데 해시안만으로는 그게 판별이 잘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세컨드 데리베이티브 테스트는 인컨클루시브하다. 이제 결론 낼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수렴 속도와 근방에서의 논의, 그 2차보다 큰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다른 주마ヌ의 주제 특강에서 다른 논의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제 산술기하 같은 논의는요, 정의역에다가 이제 방정식에 의한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변수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라그랑주 멀티플레어 메서드, 라그랑주 승수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라그랑주 멀티플레어 메서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들만 남기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크리티컬 포인트는 죄송합니다. 모든 국소 변화 방향에 대해서 미분계수 뭔지 모르지만 미분계수가 0이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국소 변화에 의해서 이제 해를 계산을 할 수가 없어야 이제 최적계 후보가 된다라는 원리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최적치를 구하고자 하는 함수 f의 그라디엔트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면요. 그러면은 이 그라디엔트 벡터는 이제 모든 잠시만요. 그라디엔트 벡터 F는 모든 국소 변화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들 GI들에 대해서 이제 모든 국소 변화 방향과 수직이다라는 말을 그 GI들의 그라디엔트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요 말을 다시 한번 각 컨스트레인트 GI에 대한 그라디엔트 GI와 수직인 수평면들의 교집합에 속하는 모든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 수직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모든 방향에 대해 수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선형대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말은 그냥 GI들의 그레디엔트의 선형 결합이다. 그러니까 I에 대해서 뭐 램다 I 그레디엔트 GI의 선형 결합이다. 라는 말로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메소드에서 식은 그라디엔트 F는 이제 sum of 람다 I 그라디엔트 GI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사실은 전부 다 이제 임계점에서 해를 계산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논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어렵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은 사실 원리 자체는 되게 직관적인 것에서 온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논의에서 그대로 온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24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 논술 기출문항 변형이고요. 이제 주어진 40개의 실수 A1, A2, 점점 A40에 대해서 이들을 두 개씩 20개의 쌍으로 묶어서 각각의 쌍에 속한 두 수의 곱의 합을 최대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초 후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해집합이 유한집합이죠. 아까 봤던 개구리 문제의 확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A1, A2, A3, A4 이렇게 이웃 한항들끼리 모으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해들에 대해서는 더 개선된 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다라고 논의를 하면 됩니다. 해 개선 방법 1번 i 플러스 1이 j인 그러니까 i하고 j가 2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i, j에 대해서 ai하고 aj가 묶여있는 쌍을 하나 찾는다. 2번 그러면은 i하고 j가 2 차이가 나기 때문에 2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k가 이제 i하고 j 사이에 들어가도록 하는 k를 하나 찾고 이를 포함한 쌍 AK, AL을 잡는다. 이때 일반성을 잃지 않고 AK 아니 AK가 아니라 KL이라 하자. 네, 부연 설명하자면은 이제 K가 L보다 클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비슷한 대칭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똑같이 풀 수 있다는 거니까 논의를 이제 반절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3번 AI, AJ, AK, AL을 AI, AK와 AJ, AL로 교체한다. 네. 아까 봤던 익스체인지 아규먼트입니다. J하고 AK를 서로 이제 다른 쌍으로 옮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곱의 합의 변화량을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변화량은 뭐가 되냐면은 이제 새로운 곱의 합에서는 이게 쓰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AI, AJ 더하기 AK, AL 이게 쓰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AL-AI에다가 AJ-AK라고 하면 맞나요? 자, L하고 J 하면은 있고요. L하고 K 하면은 있고요. AI, AJ 있고요. AI, AK 있으니까 다 되죠.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데 이제 L은 K보다 큰데 그 K는 I보다 크기 때문에 AL-AI 이거는 0보다 큰 거고요. AJ-AK도 보면은 J가 여기 K보다 크기 때문에 확실히 양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량이 양수기 때문에 해가 확실히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개선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없는 해만이 이제 최대값의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개선이 불가능한 것의 조건을 찾아보면요. 이제 우리가 1번에서 i하고 j가 2 이상 차이가 나는 i하고 j에 대해서 이렇게가 묶인 쌍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모든 쌍에서 이제 인덱스의 차이가 1만큼밖에 안 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A1은 당연히 A2랑 묶여야 되고요. 그럼 A3는 A4랑 묶여야 되고요. 이걸 반복적으로 해 나가게 되면은 A39도 A40이랑 묶여야 돼서 이제 하나의 해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이제 곱의 합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률 변수의 분산이랑 연관지어 가지고 확률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다만 이제 풀이 방법 자체는 얘가 가장 주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024년도 가톨릭대학교 의학학과 논술 기출문항 변형이고요. 먼저 이렇게 파이의 근사값을 3.141592 이렇게 준 다음에 1 이상 500 이하인 n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삼각함수의 합 형태를 최대화하는 n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초 후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 역시 해집합이 유한집합입니다. 500개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값의 존재성을 논의를 하지 않고 원리를 그대로 써도 되는 거고요. 이제 먼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사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n이 500이면은 500 더하기 100 하면 대충 6 정도 되기 때문에 2파이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2파이까지만 그리고 이제 사인 그래프에다가 이제 구간의 길이가 1인 구간을 이리저리 끼워 맞춘 다음에 움직여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중심이 이렇게 2분의 파이 근방에 위치를 할 때 최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제대로 논해주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국소 변화를 통해서 최대값을 가질 수 없는 후보들을 제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n에다가 n-1이랑 m을 순차적으로 대입을 해가지고요. 이제 둘 중에 더 작은 쪽은 최대값 후보에서 빼버릴 수가 있다. 이런 논의를 할 겁니다. 이걸 차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입을 해가지고 빼주게 되면요. 네, 이렇게 빼면은 합비기 때문에 다 사라지죠. 그래서 사인 100분의 m 플러스 1 빼기 사인의 100분의 m 이렇게 되고요. 네, 이 두 개의 항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이 더 크다면은 m을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거고요. 이쪽이 더 크다면은 n-1을 후보에서 제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m을 이제 1부터 100까지 이동을 시켜가면서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면은 뭔가 쭉 가다가 딱 이 지점, 어떤 지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지점까지는 n-1이 계속 탈락을 하다가 이 지점 오른쪽에서는 m이 탈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n-1이 탈락을 하다가 이 지점까지 딱 n-1이 탈락하고 이 지점부터는 m 쪽이 탈락을 하고요. 그러니까 n-1이 탈락을 하다가 한 칸에 건너뛰고 뭔가 m 쪽이 탈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쭉 마찬가지로 가다가 뭔가 이 지점까지는 m이 탈락하다가 뭔가 그 다음에 하나의 지점에 있어가지고 n-1이 한 번 더 탈락하고 그 다음에 쭉 다시 올라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모두 탈락을 시키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n이랑 n은 500 이쯤에 있는 500 두 가지 정도가 살아남게 될 텐데 이제 n은 500에서는 이제 사인의 합이 음수기 때문에 그걸 배제를 해도 되고요. 따라서 이제 여기에 있는 n 값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n은 107이 되고요. n은 107이라는 값이 자동적으로 최대값을 유도를 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논술을 할 때는 이 말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 이제 사인 함수의 개형을 이제 그대로 그려준 다음에 이제 n-1이 탈락하는 구간하고 m이 탈락하는 구간이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를 바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이제 뭐 n스타라는 값이 이쯤에 존재를 해가지고요. 그냥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대로 여기다가 뭐 여기쯤에 n스타를 이렇게 그리죠. 네, 이렇게 n스타를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n 더블 스타를 하나 그려가지고요. 네, 뭐 n스타를 뭐 이러한 점으로 잡고 뭐 n 더블 스타를 이러한 점이라 잡을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차분을 쓴 다음에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이제 탈락을 할 건지 그런 게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이제 n 스타와 500이 아닌 지점은 어, 다 얘기를 한 다음 탈락을 하게 된다. 그 최대값을 유도하는 n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확인 가능? 네, 안 쓰시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n 스타하고 n 더블 스타는 아직 계산을 안 하는 거고요. 이렇게 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n 스타만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해줘서 답을 쓰면은 충분해 보입니다. 네. 실전에서는 이제 n을 이렇게 구하도록 한 다음에요. n 스타를 구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 합을 네,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해당 n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이 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0 사이에 들어있음을 뭔가 샌드위치 같은 것을 사용해서 논의해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제 뭐 그런 거는 오늘 볼 것은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최대 그 사인 값의 합을 최대화하는 n을 찾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연습 문제는 2020년도 9월 모의고사 가형 30번입니다.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2의 x 마이너스 2승보다 작은 영역에 이제 직선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놓이는 이러한 직선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이제 a, b 두 개의 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5초 뒤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서는 기하적인 형태로 우리의 기법을 적용을 하면은 최대 최소 상황을 조금 빠르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제 이렇게 각각 볼록한 두 곡선 사이의 영역에 직선이 잘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A는 이제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를 하고 B는 y절편을 의미를 하겠죠. 이제 여기서 반드시 포착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점은 지수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볼록하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 볼록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이 위쪽 그래프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접선 전체가 이 위쪽 지수함수 그래프의 아래에 놓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게 잘 성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볼록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먼저 편리하게도 A가 이제 음수인 경우에는 이제 무한에서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직선이 두 곡선 사이의 영역에 쏙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없음을 관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A가 0일 경우에도 이렇게 B가 0인 경우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A가 양수일 때를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B가 양수일 때 특히 이제 직선이 이쪽 영역을 지날 경우에 있어서는 A, B가 양수가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직선이 이쪽 영역에 있는 점들을 지날 때에는 이제 A, B가 음수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 직선을 막 움직여 가면서 이제 A,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상황을 만들어 주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통 접선을 구해 볼게요. 해야겠죠. 그래서 공통 접선을 구해 보면은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하면요. 일단은 그 이 두 개의 곡선이 지금 이 식으로 봤을 때 두 개의 곡선이 2분의 3,0에 대해서 대칭인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나는 공통 접선이 뭔가 있어야 될 거고요. 대충 그래 보면 값을 미리 찍고 할게요. 여기. 네, 그래서 이렇게 공통 접선이 있고요. 2분의 1에서 아래쪽 접선이랑 만나고, 아래쪽 곡선이랑 만나고, 2분의 5에서 위쪽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형태의 공통 접선이 있습니다. 얘 기울기는 루트 2가 된다라는 것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최소값이 쉬우니까 최소값을 먼저 볼게요. 만약에 이제 직선이,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아래쪽 곡선에 접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A를 유지한 채 이 직선을 아래로 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B를 미세하게 줄여가지고 직선이 여전히 두 곡선의 사이에 놓이면서 A, B를 더 작게 개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배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아래쪽 곡선에 접선이 되지 않고 붕 떠 있는 경우에는 직선을 밑으로 내려도 아래쪽 곡선보다 이제 더 내려가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건데 그게 아니려면은 직선이 이렇게 아래쪽 곡선에 접선이 돼야겠죠. 따라서 이 접선 중에서 이제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줘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보면요. 만약에 이제 일단은 그 공통 접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접점이 이 공통 접선의 접점보다 왼쪽에 놓이게 되면요. 그러면 여기서 그은 접선은 위쪽 곡선을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아래쪽 곡선의 볼록성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접점은 반드시 이 공통 접선의 접점보다는 여기거나 또는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오른쪽에서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할게요. 그럼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아이고야.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다면요. 이 점을 왼쪽으로 약간 밀어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점이 여기가 되면은 A도 커지고 B도 더 작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A, B는 당연히 더 작아지니까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이 공통 접선의 접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그린 접선은 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에 걸친 이제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여기 그 공통 접선의 접점에서 그은 이 공통 접선만이 그 AB를 최소값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공통 접선에서 이제 AB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대값을 보자면요. 아까랑 마찬가지 이유로 직선은 위쪽 곡선에 접선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직선을 위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접점은 공통 접선의 접점보다는 왼쪽에 놓여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은 밑에 곡선을 이제 뚫고 지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마찬가지로 접점이 이번에는 0의 왼쪽에 놓이게 되면요. 네. 접점의 x좌표가 음수일 경우에는 이제 접점을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은 a도 증가를 하고 b도 어쨌든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ab가 상승을 할 것이라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딱 여기까지만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0하고 이제 2분의 5의 사이에 들어있는 경우에는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그려도 이제 A는 개선이 되지만은 B가 지금 좀 내려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은 방식으로 개선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여기서는 미적분을 통해서 이제 최대가 되는 이제 접점의 지점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은 B는 마이너스 A에다가 ln A 플러스 1이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위쪽 곡선의 접점에 대해서, 접선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A, B는 이제 여기다가 A를 곱한 거니까 A를 곱해가지고 미분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A를 찾아주게 되면은 이제 A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서 극대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라지 M이 뭐가 되냐면은 2의 세제곱분의 1이 나온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그 직선의 개형을 최적화를 해준 다음에 직선의 위치에 최적화를 해준 다음에 A, B의 최적값과 최대값을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한 거는 이제 라지 M, 스몰 m의 세제곱 이거의 분모 분자 합을 계산하라고 했고요. 답은 이제 16분의 27이 돼가지고 이제 43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기법을 적용한 형태랑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까까지는 유한집합, 배집합을 다뤘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함수를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제 기하적인 속에선을 이끌어냈다. 이런 점들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첫 번째 논의가 이제 곡선의 접점으로 후보를 제안을 했죠. 직선을 이제 위아래로 밀 수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른 논의를 해가지고 접점의 위치를 조금 제안을 했다.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따르는 문제들에서도 도형과 함수를 최적화하는 형태나 아니면은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이러한 논의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는 기하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안에 넣을 수 있는 정삼각형의 최대 크기를 구하고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5초 후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최대 정삼각형의 형태를 점차적으로 제한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같이 그 단계들을 설계를 해보도록 합시다. 1번은 뭐냐면은 정삼각형의 어느 꼭지점도 정사각형의 변에 놓이지 않는다. 네, 진짜 하나하나씩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정사각형을 확대를 하면 되겠죠. 중심을 하나 유지를 한 다음에 아무 중심을 하나 유지한 다음에 확장을 시켜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삼각형을 개선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최대가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한 꼭지점만 간단하게 쓸게요. 꼭지점만 변해 놓을 경우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꼭지점 하나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행하게 확장을 시켜주면은 되겠죠. 그러면 여전히 정사각형 안에 잘 들어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3번으로 이제 두 개 이상의 꼭지점 변 위에 있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한 변 위에 두 꼭지점이 있을 경우입니다. 네, 이때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제 이 두 꼭지점이 이 변의 양끝점에 놓이지 않을 경우 하나라도 그러면은 얘네를 이제 양쪽으로 밀어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확장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더 안 되려면은 결국에는 두 개 꼭지점이 완전히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붙어 있어야 되는 형태가 된다는 거고요. 이때는 변의 길이가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3-2번 이제 서로 마주보는 두 변에 한 점씩 놓을 경우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둘 다 꼭지점이 아닌 경우를 볼게요.
둘 다 꼭지점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 점을 고정을 시키고요. 나머지 한 점을 이 한 점에 얘가 이제 아래 방향에 있으니까 위로 당기는 겁니다. 위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밑변에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이렇게 길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은 지금 닿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옮기게 되면은 이제 여전히 정사각형 안에 나머지 꼭지점도 잘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개선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꼭지점 두 꼭지점이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 두 꼭지점이 전부 다 정사각형 꼭지점이 아니었는데 나머지 한 점은 정사각형의 변 위에 놓였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경우에는 이제 국속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제 이쪽으로 좀 밀어준 다음에 네, 평행하게 이변을 밀어준 다음에 네, 약간만 밀면은 이 꼭지점이 여기 꼭지점에 안 닿을 정도로만 밀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 점이 붕 떴으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점을 조금 더 밀어가지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였냐면은 이 두 개의 변에 닿아 있는 점이 전부 다 꼭지점이 아닐 경우에 대해서 봤었죠. 그러면 하나 이상이 꼭지점일 경우로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둘 다 꼭지점이라면요. 그러면 이건 이미 했죠. 그리고 이거는 정사각형에 안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하나가 꼭지점인 경우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나머지 한 점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 점을 아래로 밀어주게 돼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전히 정사각형이 잘 들어가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개선이 된다는 거고 그 개선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얘를 충분히 밑으로 내려가지고 나머지 한 점이 변에 닿을 때까지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가 가능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 계산을 해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얘보다 큽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이걸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3-2번에 대해서는 최대값의 후보가 한 가지가 생겼고 그 최대값의 후보에서의 길이는 이거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변이 있는데 그 두 변에 각각 이제 한 점씩 놓을 경우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두 점 중에서 이제 이쪽 꼭지점이 있다 또는 이제 뭐 이쪽 꼭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둘 다 커버를 했고요. 그래서 그냥 둘 다 꼭지점이 아닌 경우로 생각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이 변의 기울기를 유지를 하면서 이쪽으로 확정을 시켜주게 되면은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3-3번에 대해서도 답이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부 다 경우를 나눠줘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호를 다 효율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2012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 논술 기출문항 변형입니다. 함수 fx가 0,1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두 번 미분 가능합니다. 다음에 f0하고 f1은 둘 다 0이고요.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f 더블 프라임 x가 양수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0,1에서 f 프라임 x 미분계수를 모아놓은 집합 i라는 구간은 실수의 구간을 이루면서 그 크기는 양수 k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0부터 1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할 때 모든 가능한 f에 대해서 이제 m이 이루는 구간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초 후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의 최대값은 아닌 최소값을 먼저 보자면요. fx는 0일 때가 가능하겠죠. 그때 이제 0이 최소값이 될 거고요. f를 이제 부드럽게 위로 올려가면은요. 이렇게 쭉쭉 올려가면은 이제 라지엠을 키울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이제 키우려고 하면은 이제 구간 i의 크기가 k 이하가 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m이 뭔가 어디까지 갈 거다. m은 뭔가 0부터 어디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구간임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먼저 F'은 연속이고요. 왜냐하면 두 번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적 함수합니다. F 더블 프라임 X가 0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구간 i는 양끝점이 각각 F 프라임 1, F 프라임 0이 되는 이런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프 그려보면은
네, f 프라임 1이 가장 낮은 f 프라임 x가 되는 거고요. f 프라임 0이 제일 높은 f 프라임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f 프라임 0이 음수일 수는 없고 f 프라임 1이 양수일 수도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볼록이어야 되니까 0하고 1에서 함수값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는 f 프라임 0 빼기 f 프라임 1이 k 이하라는 조건 하에서 이제 m을 최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f 프라임 0 빼기 f 프라임 1이 일정할 때 m을 최대한 키우는 것에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f 프라임 0하고 f 프라임 1을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원리를 통해서 직관을 이제 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 프라임 0과 f 프라임 1이 일정하고 f가 위로 볼록하기만 한다면은 이제 f가 뭐 이렇게 생겼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f를 원하는 만큼 위로 밀어 올려도 이제 얘를 좀 위로 밀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좀 더 밀어 올리면 또 이렇게 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만큼 위로 밀어 올려도 이제 f가 위로 볼록하기만 하고 f 프라임 0하고 f 프라임 1이 고정된 값으로 이제 잘 되어 있다라고만 한다면은 그러면 조건에 불충족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m을 키워야 되니까 이제 계속 위로 밀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충분히 위로 올리다 보면은 어떤 모양이 나올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쭉 올린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직선을 따라가다가 이 끝점 쪽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꺾인 다음에 이 오른쪽 직선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교점의 y좌표 y0라는 게 있어가지고 라지 m은 이 y0보다 작은 쪽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증명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평균값 정리를 쓸 거예요. 이제 평균 정리를 쓰게 되면은 fx의 그래프는 이 두 개의 직선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여기서의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움직일 때 이제 순간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f 프라임 0보다 크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이 두 직선 위로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라지 m도 y0를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선 위로 이 두 직선 위로 이제 그래프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라지 m이 딱 y0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봐도 그러면 이 직선이 점을 정확히 지나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거밖에 안 된다는 소린데요. 그게 아니면 볼록이 안 되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배제가 가능한 거고요. 따라서 이제 증명이 된 부분은 이제 라지 m은 일단은 0하고 y0 사이에는 놓일 것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f'0하고 f'1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y0를 좀 이제 f'0과 f'1에 대한 형태로 나타내 가지고요. 이제 그거를 좀 최대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y0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f'0 f'1 나누기 f'0 빼기 f'1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f'0 빼기 f'1이 k보다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소 계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그 f'0하고 f'1의 차이가 k 이하라고 했는데 딱 k일 때 당연히 뭔가 이게 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된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게 이득이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요. f'0 빼기 f'1이 정확히 k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상수배를 해가지고 k가 되도록 맞춰주게 되면은 그러면 분모는 지금 그 상수가 한 번 곱해졌는데 분자는 상수가 두 번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커지겠죠 y0가. 그래가지고 최대가 되는 경우에는 그냥 f'0 빼기 f'1이 k인 경우를 봐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대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얘를 치환을 한 다음에 최대값을 구해주게 되면은 미분을 통해서 그러면은 f'0은 당연히 2분의 k일 때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최대값은 y0는 4분의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m의 범위는 0부터 4분의 k까지 반 열린 구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걸 논술을 하고자 할 때는 직관을 서술로 좀 잘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F'0하고 F'1이 고정될 때 먼저 이제 평균값 정리를 통해 가지고 M이 이제 Y0보다는 작게 된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게 첫 번째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M이 Y0보다는 작게 될 거다. F'0과 F'1 고정. 네,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0부터 그리고 이제 y0의 최대값이 이제 4분의 k라는 거를 아까 같은 논리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번으로 이제 0부터 4분의 k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m이 뭐 실제로 달성이 된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예를 잡아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아까 y0의 최대값이 4분의 k일 때 등호 성립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등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기울기가 이제 2분의 k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함수를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요. 그 그냥 예시를 하나만 들자면요. 이렇게 세구가루로 나누는 함수를 하나 잡아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직선을 따라가는 게 첫 번째. 여기를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1-a가 될 거고요. 네, a까지는 이 직선에 따라가다가 여기서는 이제 뭐 2차 함수의 모양으로 부드럽게 꺾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볼록이니까 잘 만족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차 함수의 상수항을 계산을 해주고 이제 최대값 m을 표현을 하면은 이제 뭐 a에 대한 함수로 이제 m이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y는 4분의 k 값에 끝없이 접근을 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a를 이제 여기에 충분히 가깝게 밀음으로써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하면은 m이 작을 경우에 대해서는 m이 여기 있어야 될 경우에 대해서는 함수를 못 만든 게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어준 함수에다가 상수를 하나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fx를 직선 1, 그다음에 이차함수 직선 2 이렇게 표현했었다라고 한다면요. 대충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있겠죠.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의 최대값을 이제 m은 뭐 HA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A가 여기에 근접을 하면은 이제 M도 이제 이거에 근접을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M이 달성이 된다는 건데 다만 이제 작은 M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달성을 못 하게 된다는 건데 fx가 가능하면은 이제 그냥 뭐 C분의 1 fx 이런 것도 이제 f 프라임 x의 구간의 길이가 이제 C분의 1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 k 이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최대값도 이제 C분의 M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값이 달성이 되면은 그냥 함수 이렇게 줄이기만 하면은 이 아래에 있는 모든 값도 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긴 할 것 같지만은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논의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도 함수 전체를 최적화하는 형태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fx는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다음에 fa하고 fb의 값이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때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x 제곱 f 프라임 x 제곱 dx라고 하는 이 적분의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원리로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정의가 아닌데요. 이제 정의는 따로 있지만 간단하게 있지만은 이제 색다른 논증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초 뒤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의를 말씀드리자면요. 구조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적분을 기하적인 형태로 표현을 하는 구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x는 2분의 fx의 제곱 이렇게 두면요. 그러면은 g 프라임 x는 이제 fx, f 프라임 x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적분은 뭐가 되냐면은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g 프라임 x의 제곱 dx가 되어서 근데 이거의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제 a부터 b까지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FA가 X고 FB가 Y라고 이제 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제 GX와 GA와 GB가 이제 2분의 X 제곱, 그다음에 2분의 Y 제곱 이렇게 고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이 이제 일정하게 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적분은 이 두 점 사이에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곡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선처럼 함수의 그래프가 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의 길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못 찾았다라고 할 때, 또는 길이의 공식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A하고 GB가 고정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GA는 2분의 X제곱인 거고 GB는 2분의 Y제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a부터 b까지 g 프라임 x dx 이게 고정이 된 상태라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적화를 해야 될 것은 얘가 고정인 상태에서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g 프라임 x의 제곱 dx 얘를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제 hx는 루트 1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함수를 두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g 프라임에다가 h를 이제 합성을 시켜놓은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hx를 그려주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 점근선이 y는 x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함수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서로 다른 지점 x는 a, x는 b 이렇게 두 개를 찍은 다음에 이 a, b는 얘랑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함수값을 서로 더한 것이랑 이 가운데 있는 지점 이분의 a 플러스 b에서의 함수값을 두 번 더한 거랑 비교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볼록이라고 했잖아요.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함수값을 더한 것과 여기 가운데 있는 함수값을 두 번 더한 것을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걸 두 번 더한 게 더 작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거는 산술기하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거죠. 네, 산술기하에서도 두 개의 수를 평균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뭔가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무한계의 x 지점에 대해서 g'x라는 함수값을 최적화하는 데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g'x가 연속 함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논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논리를 어렵지 않게 펼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g'x가 상수함수일 때 이제 그 g'x dx를 적분한 것이 정확히 우리의 고정값이 되는 그러한 g'x의 그 상수 값을 c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얘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최적의 해가 된다. 그러니까 최적해에서는 그러니까 이 적분 값을 가장 최소화하도록 하는 g'x의 형태는 이게 돼야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아닌 다른 g'이 있다고 하면요. g'이 뭐 다른 형태로 있다고 하면 g'x가 지금 이렇게 C일 때가 이제 우리가 최적이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다른 모양의 g'x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걔를 적분하면 이제 얘랑 똑같아야 될 텐데 다른 G'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값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먼저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두 개의 함수값을 C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C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C의 양 옆에다가 이렇게 함수값이 있는 것보다 C의 근처로 이렇게 함수값이 모여 있는 쪽에서 H랑 합성을 했을 때 이제 그 합한 값이 적분한 값이 내려간다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밑쪽에 있는 거는 위로 당기고 위쪽에 있는 건 밑으로 당겨가지고 이제 G'X는 C쪽으로 조금 더 함수를 가깝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함수가 국소적인 계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엄밀하게 가야겠죠. 이제 G'X는 C를 그려놓고요. 이제 만약에 G'X가 C가 아닌 다른 G'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G'X가 C가 되지 않는 어떤 X 지점이 있겠죠. 이거를 스몰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속이니까 이 근처에서 이렇게 뭐 네, C 값보다 라지 C 값보다 작은 쪽에서 이제 함수 값들이 형성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부터 B까지 이 G'을 적분해 준 거는 이제 그냥 C를 적분한 거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밑으로만 내려와 있으면은 그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는 함수값이 C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성을 잃지 않고 C보다 D가 오른쪽에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속 함수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이렇게 C보다 높은 함수값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은 C하고 D 근방에서 이제 충분히 작은 크기의 구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거를 C-H, C 플러스 H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D의 근방에서도 똑같은 H에 대해서 D-H, D 플러스 H를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H를 충분히 줄이게 되면은 C 근처에서도 함수값이 절대로 C를 넘어가지 않고 라지 C를 넘어가지 않고 D 근처에서도 함수값이 절대로 라지 C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H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근데 H가 있으니까 2라고 할게요. C-2, C 플러스 2라는 구간을 잡고 D-2, D 플러스 2라는 구간을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C를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개선된 해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이제 KX라고 하는 연속 함수를 하나 도입을 하죠.
특히 이제 얘가 어떤 성질을 만족할 거냐면요. kx는 연속이고요. k의 마이너스 2는 k2는 0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는 뭐 k는 작은 양수값을 갖습니다. 작다는 건 얼마나 작냐면은 그 여기에 있는 함수값들과 여기에 있는 함수값들하고 이제 c의 차이 그 정도보다는 작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작은 양수값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뭘 잡을 건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g 프라임 x가 이렇게 원래 주어져 있었다라고 할 때 g 프라임 스타 x 아니 g 프라임 더블 g 프라임의 프라임 x라고 할 수 없으니까 g 프라임의 스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설정을 해줄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g 프라임 x입니다. 어디냐면은 바뀌고요. 네, g 프라임 x는 밖에서는 그러니까 g 프라임 스타 x는 g 프라임 x랑 기본적으로 같은데 이제 g 프라임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c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어디냐면은 x가 c 마이너스 2하고 c 플러스 2 이 구간에 들어있을 때는 이제 원래 함수 값에다가 이제 kx라고 하는 함수를 조금 더해가지고 이러한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다음에 반대로 g 프라임 x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d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건 어디냐면은 x가 d 마이너스 2부터 d 플러스 2에 들어있을 때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설계를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k의 함수값이 작은 양수값을 가져도 우리가 k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여전히 c를 넘지 않으면서 이제 g 프라임 x를 뭔가 개선한 것처럼 보이는 g 프라임 스타 x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적분하고 이 적분을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이 적분값이죠. 이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얘보다 작다라는 걸 논의를 할 수 있으면은 개선이 된 거니까요. 이제 논의가 잘 되겠죠.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옮겨갔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G 프라임 스타 X가 G 프라임 X를 계산한 형태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적분값하고 이 적분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차이를 계산했을 때 얘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제 G 프라임 스타 X는 얘보다 이제 개선된 형태의 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G 프라임 X가 이제 상수함수로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가능한 해 후보는 그냥 G 프라임 X는 C 상수함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적분값의 차이를 빼야 되는데요. 그 여기를 보시면은 G 프라임 스타의 정의가 그 여기 C하고 D 근처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G 프라임 X랑 똑같이 정의가 됐기 때문에요. 이 적분을 빼버리면은 그냥 다른 구간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C-2부터 C 플러스 2 구간에서 뭐가 있고 그 다음에 D-2부터 D 플러스 2에 뭐가 있는 이 형태로 남게 되겠죠. 그러면 써보면은요. G 프라임 스타 X를 그대로 옮겨서 쓰면은 G 프라임의 X 플러스 K의 X 마이너스 C가 있고요. 그다음에 H의 G 프라임 X DX가 이렇게 있겠네요.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D-2부터 D 플러스 2 구간에서는 H에다가 G 프라임 X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D가 있고 마이너스 H의 G 프라임 X DX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적분이 있는데 지금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2부터 2로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치환 적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이제 h에다가 g 프라임의 x 이제 c 플러스 x가 되고요. 플러스 kx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h의 g 프라임의 c 플러스 x dx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dx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얘를 써줘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h 프라임의 g 프라임의 아니, h 프라임이 아니죠. h의 g 프라임의 d 플러스 x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h의 g 프라임의 d 플러스 x가 있고 마이너스 kx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 개 dx. 네. 그럼 이렇게 변환을 하고 나면은 뭐가 되냐면요. 그 여기에 있는 형태를 잘 관찰해 보시면 되는데 그 여기 h의 안쪽에 들어있는 함수값의 차이랑 h 안쪽에 들어있는 함수값의 차이가 k로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평균값의 정리를 쓸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h라는 거는 그 미분 가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평균값의 정리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kx 곱하기 뭐 이제 t1x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거하고 그러니까 h의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이제 t1x가 되도록 하는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잠시만요. t1x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h 프라임의 t1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t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도록 하는 그런 t1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kx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kx에다가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t2라는 값이 존재를 해가지고요. h 프라임의 t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dx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t1하고 t2는 x에 대한 함수니까 이렇게 써주도록 합시다. 네, 할 수 있는 조작이죠. 네,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제 이 T1X가 어디에 들어있었는지 다시 보면요. 그, 네. G'의 C 플러스 X부터 G'의 C 플러스 X 플러스 KX 이 사이에 들어있는 구간이네요. 이런 데 사이에 들어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구간에 놓여 있는 게 각각 이제 T1이고 T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딘가에 놓여 있겠죠. 이 구간들 사이에. 근데 그러면은 T1은 C보다 작은 거고 T2는 C보다 큰 거기 때문에 거기서의 H 프라임 값을 비교를 해주게 되면은 T2에서의 H 프라임 값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이제 0보다 작은 피적분 함수가 된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록 함수에서 평균의 함수값하고 그 함수값의 평균을 비교를 하는 형태를 젠센 부등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해왔다시피 합 대신에 연속함수의 적분을 사용을 해도 부등식이 잘 성립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hx는 루트 1 플러스 x제곱 이거를 특정적으로 이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h에 대해서 잘 성립을 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게 되겠고요. 되게 강력한 테크닉이라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했던 성질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러한 젠센 부등식의 일반적인 형태까지도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아까 주의하라고 한 게 있죠. 뭘 주의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논술하면 하자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까처럼 구조법으로 논의를 했었다면은 그 직선거리가 가장 짧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죠. 뭐 이 두 점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길이를 최소화하라는 거였는데 이제 기하적으로 논의를 펼치게 되면은 직선거리는 가장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이런 문제를 우회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최소값을 찾을 수 있냐라는 그 존재성의 문제를 결국에는 다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도전적인 연습 문제를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의 논의를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고요. 논의를 지금 제가 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G'X가 실제로 최소값이 달성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거를 추가적인 문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논의에 따르면요. 얘가 0보다 작았기 때문에 G 프라임 스타 X는 G 프라임 X를 계산한 형태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은 G 프라임 X가 C로 일정한 이런 상수함수가 아니었으면은 항상 이렇게 G 프라임 스타 X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보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남는 후보는 G 프라임 X는 C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게 유일한 최소값의 후보가 되는 건 맞는데 실제로 최소값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그게 말해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논의를 하셔가지고 G 프라임 X는 C가 실제로 최소값을 만들어내는 지점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초의 시간을 드리고 저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전적인 연습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 어떤 걸 증명해야 되는지 그런 걸 조금 잘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 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증명해 볼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HC라는 함수의 적분과 C는 그러니까 G'X는 C가 우리의 그 예측을 한 이제 최소값을 유도를 하는 그런 G'X였죠. 그래서 HC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얘가 뭔가 최소값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에 적분하고 H의 그냥 일반적인 G'X 이 두 개의 적분을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요. 이제 만약에 그냥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 얘가 그냥 최소값이 된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로 보여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뭘 할 거냐면요. HX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그다음에 C에서 접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K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hx는 항상 kx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볼록성 때문에. 자, 따라서 a부터 b까지의 h의 g 프라임 x의 적분은 이것은 k의 g 프라임 x dx의 적분 이상이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k는 직선이죠. 직선이다 보니까 이제 적분해서 뭐 a 곱하기 fx 더하기 b를 적분한 거는 이제 a 곱하기 뭐 fx를 적분한 거 더하기 b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성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k가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한번 k에다가 a부터 b까지 g 프라임 x dx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 값이 고정이라고 했죠. 여기에 고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a부터 b까지 c dx를 적분한 것과 똑같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랑 똑같냐면은 k에다가 a부터 b까지 이제 네, c dx를 적분한 것과 똑같아야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번 k를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요. k에다가 c의 d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은 다시 한번 a부터 b까지 h의 c dx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kx는 hx의 c에서의 접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c에서는 정확히 값이 같고요. 그래서 kc를 hc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이제 부등식의 양 끝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바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의 오늘 그 주제인 이제 조금 뭐냐 해를 계산하는 원리에는 좀 맞지 않는 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G 프라임 X는 C라고 하는 해가 이제 최소값이 유일한 후보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실제로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시지 않으시면은 이제 완벽한 논의가 되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주말의 주제 특강 제1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곧 논술 과외를 모집하게 될 예정입니다. 수능 수학이 약화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저 주한엘과 함께 진지하게 논술 전형이라는 제2안에 도전하실 기본기와 열의가 있는 학생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영상 설명란하고 아마도 오르비에 올리게 될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말의 주제 특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